네팔의 성씨는 민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씨면 같은 민족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한국의 성씨 혈통과 어디 죄십니까?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나라 네팔. 네팔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룸빈이라는 성지는 불교 신자가 순례 여행지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사원이 곳곳에 널려 있기도 하지만 전체 인구 2,700만 명 중 30%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2018년 네팔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화 약 840달러로 네팔 전체 인구의 약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6년부터 약 10년 동안 지속된 내전과 정치적 불안, 에너지 위기 등으로 네팔은 젊은 노동력을 해외로 송출해 생계를 잇는 주요 노동 수출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고국을 등지고 매일 약 1,500명 이상의 네팔의 젊은이가 해외 취업을 위해 네팔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 청년의 나이는 16세에서 40세로 다소 느슨하게 규정되어서 인구의 40.6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년 약 55만 명의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이들의 약 91%가 해외로 노동을 떠난다고 하니 네팔 청년의 해외 이주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타국에서 힘들게 보낸 송금은 네팔 국내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함으로써 현재 네팔 경제는 이미 농업 경제에서 송금 경제로 전환된 셈입니다. 오늘은 생소한 나라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 네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팔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냐고 묻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카스트 제도는 네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카스트 제도는 힌두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로 80% 이상의 국민이 힌두교를 믿는 네팔에도 카스트 제도가 존재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1963년에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관습과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래에는 젊은 층과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카스트 제도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지만 이름의 성과 외모만 보고도 어느 카스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 관습을 뿌리 뽑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2011년에는 카스트에 따른 차별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2020년 5월에 상위 계급과의 결혼을 넘봤다는 이유로 네팔의 불가족 천민 달리트 청년과 친구 6명이 주민들에게 쫓기다 강에 빠져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카스트 제도에 속하지 않는 불가족 천민을 달리트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인구 비율은 약 18%로 보통 시골 변방에 격리되어 거주합니다. 또한 18% 중에서도 2%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이들은 교육이나 경제적 지원에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의 성씨는 민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씨면 같은 민족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한국의 성씨 혈통과 비슷하지만 네팔의 경우 성씨가 다르면 외모도 좀 차이가 있어 외모를 보고 성씨나 카스트를 맞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네팔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성씨보다는 이름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한국과 네팔은 2018년에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네팔 청년은 네팔 국제이주 노동자 총 인원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용이 안전하고 걸프 지역 임금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므로 한국은 네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동 이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0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네팔인은 남자 35,000명, 여자 4,700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제한 외국인 통계 10위에 해당합니다. 동대문역 3번 출구에서 동묘역 방향으로 이어진 길가에는 아직 타운으로 불리기는 작지만 네팔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네팔 식당과 마트, 소규모 봉제 공장들, 그리고 곳곳의 쪽방들은 비록 좁고 낡았지만 그들의 서울살이를 위로하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대문 네팔타운은 일종의 민족적 구역이고 네팔 공동체가 친분을 강화하며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라고 여겨집니다. 네팔은 인도와 국경을 접한 이웃 나라이고 종교나 문화적으로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네팔 요리는 인도 요리와 생각하는 것보다 유사점이 적습니다. 네팔에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기 시작한 것은 근현대 이후이며 네팔인들이 주로 먹는 국물은 밀이 아닌 메밀과 쌀, 감자와 렌즈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요리는 본래 인도 요리보다는 티베트 요리와 유사한 점이 많았는데 네팔어로 뭐뭐라고 불리는 만두는 차마고도를 통해 전수된 중화 요리의 영향도 강합니다. 인도에서는 습하고 더운 기후의 영향으로 찜 요리보다 튀김 요리가 발달한 것과 다르게 네팔 지역은 식중독 우려가 적은 편이라 찜 요리가 좀 더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네팔 레스토랑에서 파는 음식들은 인도 요리와 상당히 많이 흡사한 편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화덕으로 빵과 고기를 굽는 레시피는 근현대 들어온 것으로 네팔 식당 메뉴 중 굽거나 찌거나 볶는 방식으로 조리된 메뉴는 상당수가 네팔식 레시피 요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밥, 국, 김치에 해당할 정도로 전통적인 네팔 음식은 달, 바트, 타르카리라고 합니다. 달은 녹두 스프이고 바트는 밥, 그리고 타르카리는 여러 채소를 볶아 만든 반찬인데요. 여기에 닭고기나 염소고기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팔 요리를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요. 다음 편에는 꼭 네팔 음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나라 네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나라의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네팔 음식점은 한국과 네팔을 연결하고 한국이 바깥 세상을 향해 창을 더 넓히고 한국의 문화 다양성을 더해가는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네팔 음식점에는 맛있는 네팔의 전통 음식이 있고 네팔의 문화와 삶을 즐길 수도 있으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네팔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안겨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저는 코스모스TV 세계 음식 담당 아나운서 최현욱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네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실제로 네팔 음식점을 방문해서 네팔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